이원환의 통통통을 시작합니다. 제1통은 의사소통, 제2통은 만사형통, 제3통은 모두 운수대통 하시라고 통통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통! 통통통!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지난 지방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나 2-나 나번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들의 예환을 들어보는 시리즈 첫 회입니다. 먼저 안양시에서 1-나번으로 출마하셨다가 불행히도 낙선하신 고병렬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고병렬 후보자님을 섭외를 해오신 우리 김재희 기자이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병렬 후보를 좋아하는 김재희입니다. 예전부터 인연이 좀 있어갖고요. 이번에는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갖고 참 마음이 아프고 다음엔 또 준비해서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병렬 후보님의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안양시 의회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의회는 비례대표 2명, 그다음에 2사람 2인 선거구가 6곳, 3인 선거구가 2곳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셨는데 표는 딱 한 번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1명, 2인 선거구라도 1명,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에서 표는 딱 한 번만 찍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만 무효표가 6.4%나 나와요. 전체 총 투표를 약 22여만 표를 했는데 그 중에 6%인 13,000여 표가 무효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2인 선거구는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여야 각 1인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에서 1.5인씩 나눌 수는 없으니까 두 명 어느 구에서 2명, 어느 당에서 2명, 어느 당에서 1명 이렇게 결정되어서 안양시의 다수당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고병렬 후보님은 3명 3인 선거구가 아니라 2인 선거구에 출마하셨습니다. 2인 선거구 우리 고병렬 후보님이 출마하신 데가 안양 6동, 7동, 8동 안양 6동, 7동 나 선거구 거기에 민주당에서는 최진기, 고병렬 이렇게 2분 나오셨고요. 국민의힘당에서는 정완기, 김희열 이렇게 2분이 나오셨습니다. 여기는 2명을 뽑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1위는 최진기, 2위는 국민의힘당의 정완기 2분의 표가 정말 차이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3위를 우리 고병렬 후보님께서 하셨는데 여기는 2명을 뽑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낙선하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배경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고병렬 후보님의 먼저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나선거구 6, 7, 8동에 입후보한 고병렬입니다. 1-나번으로 다 입후보를 했고요. 애석하게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등을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만큼 이제 국민의힘 바람이 워낙 드세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후보로서는 많은 득표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지만 감사드리는 마음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듣기로 2018년
에서도 한번 출마를 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저희 쪽 현재로서 이제 야당이죠. 예.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바람이 이제 거세서 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체 석권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한 200표 정도 차이로다가 그때 낙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표 차이가 좀 여러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에 이제 많이 이제 나눠 가졌더라고요. 가본 후보님들께서. 그래서 좀 표 차이는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다시 질문을 드리면 2018년 선거에서 안양 68동 나선국에 출마를 하셨죠? 예, 예. 거기에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는 나가지 못하신 겁니까? 예비 경선에만 나가신 겁니까? 아니 본선까지 나간 본선에 나가신 예, 거예요. 예.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를 냈나요? 예, 민주당에서 2명,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는 1명. 한 명. 그때는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 예, 한 명. 우리 민주당에서는 2명. 예, 그때도 나번이셨나요? 예, 예. 그럼 그러면 그 나번이 됐는데 원래 요번 2020년 선거에서는 또 나번을 받으셨어요. 예, 예. 왜 계속해서 나번을 받게 되었나요? 2018년도에는 네. 제가 나번을 받았어도 뭐라고 그렇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 그 경선을 치렀었고 그때는 이제 저도 안양이 제 고향이긴 하지만 좀 부족했고요. 이제 처음 이제 도전하는 부분이었고 현재 이번엔 나오지 않았었지만 현직 시의원님께서 비례대표로다 한번 시의원을 한번 하셨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선을 통해서 이제 나번을 받아서 이제 그거는 제가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해주셨는데 나가지 않는 거는 그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출마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비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이제 2030, 2045죠. 2045 청년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2045 청년들에게 우선 공천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앙당 청년위에서 이제 상무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없는데 다만 저도 아직까지 저도 청년이고 그 지금 이번에 입후보한 가번을 받은 최진기 후보님도 청년인데 어차피 저희가 경선을 하게 되면은 청년이나 신인에는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 신인한테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건데 저는 예전에 한번 출마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번을 그러니까 그 청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모두 다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다 공천을 했을 때는 이제 나번으로다가 그냥 지명을 해버린 거죠. 가나를 지명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모든 게 물거품 되고 저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당원에 가입했던 분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거센 부분은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인데 그 당원들이 저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저를 뽑아 투표하기 위해서 당비를 계속 내시고 했던 부분들이 그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말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번을 받게 됐고요. 잠깐만요. 말씀이 이제 조금 길어지시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가번을 받으면 투표용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선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가번을 받느냐 나번을 받느냐가 이제 사실은 당락이 거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초 경선을 해서 투표를 하든지 뭘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경선을 하지 않았다. 예. 경선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 저 김대희 기자님이 이제 안양시 혹은 군포시 뭐 인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선을 하겠다고 했다가 경선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고병렬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죠. 사실은 이게 신인 가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2018년 선거인가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위에서 지켜봤을 때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출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한테도 상담도 해왔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고병렬 후보를 되게 높이 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한번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지만 이게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좀 희생양이 되지 않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이제 줄이면 예. 2018년에는 청년 가산점 등등으로 해서 그때는 가번을 받아야 되는데 나번을 받았고 가번을 받아야 되는데 나번을 받았고 원래는 경선을 한다고 해놓고 경선 안 하고서 그 당시에 2018년에 한번 출마를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번을 받아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 기준이 그렇게 됐는데 고병렬 후보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 중 하나고 사실은 본인이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참 억울하죠.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경선 과정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 싶으네요. 예. 저희가 그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선거구가 이제 2인 선거구일 경우에 이제 그 2명 이상의 후보를 내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저희 당규입니다. 아, 당규에 그렇게 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저희가 워낙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그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 이제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다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꾸고 거기 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들 의문스러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당헌에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그래 당규에 당규에 경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선에서 실패하고 난 민주당이 당규에 있는 경선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당헌입니다. 당헌에.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당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전략 공천을 결정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 경기 시도의원은 경기도당의 이제 공심위에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 이제 자치단체장 이상부터는 중앙당에서 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안양시 나 선거구의 전략 공천을 결정을 했다. 네. 그럼 그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제 기억으로다가는 위원장은 안산의 음. 김철민 국회의원. 국회의원님이셨고 음. 이제 그 외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추가로다가 6분인가 더 들어가 계시고 총 열 몇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공심위에서 좀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음. 이게 좀